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기계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초기 컴퓨터 뭐라고 그랬죠? 방 하나 크기의 컴퓨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답해보세요.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걸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애니악이죠. 근데 애니악이 이 스위치로 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요즘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컴퓨터도 스위치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같아요. 같은데 그 무슨 수로 사람이 기억을 하겠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0100000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기계어인데 기계어는 사람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0과 1로 그러니까 온, 오프 상태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말, 이걸 자연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자연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연어로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쓰면은 못 알아듣는다. 물론 요즘은 뭐 시리라든가 이런 애들이 야, 시리가 반응했어. 시리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네요. 뭐 저런 애들이 이제 우리말을 알아듣기도 하죠. 자연어를 알아듣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우스개 정도로 반응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진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보일 날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니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0100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미친 사람이. 그래서 기계어를 이렇게 이제 아까는 이진수로 표현한 건데 이진수 너무 기니까 16진수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해요. 16진수라면 좀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계어를 몇 개의 단어, 영어 단어를 써서 바로 1대1로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요거를 어셈블리어라고 해요. 어셈블리어는 그나마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기계어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면 어떠냐?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모른다면 인간이 기계의 언어를 알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불편하니 중간에 그 번역을 해주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번역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거를 컴파일러가 즉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만든다. 그러니까 통역가예요, 일종의. 컴파일러라는 것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통역관 역할을 한다. 번역가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컴파일러라는 단어는 과제에서 해보셨어야 돼요. 컴파일러가 뭔가요? 컴파일러와 뭐와 비교를 하라고 했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컴파일러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번역을 해놓습니다.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전부 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줄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10,000줄 중에서 5,000번째 줄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컴파일이 실패하거든요. 그럼 실행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번역해서 실행하고 한 줄 번역해서 실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10,000줄 중에서 5,000줄쯤에 문제가 있었으면 5,000줄 정도까지는 실행을 해요. 자, 컴파일러 언어는 전체 다 번역해서 실행.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번역하고 실행, 한 줄 번역하고 실행. 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C 언어는 그 중에 컴파일러 언어에 속해요. 그래서 C 언어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울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이다. 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범용 컴퓨터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범용적이지가 않다.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 않다. 근데 계산기 중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들 중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고 이런 계산기들도 있어요. 심지어 무슨 게임이 들어가 있는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언어는 뭐죠? 기계어입니다. 기계어.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하죠.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래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동안 배울 C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언어들도 레벨이 좀 있어요. 저급 언어에 가까운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고 그런데 C 언어는 꽤 어셈블리어에 그러니까 기계 쪽에 좀 더 가까운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C 언어는 고급 언어이긴 하지만 고급 언어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 기계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C 언어도 고급 언어 중에 하나다
기계어는 뭐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이고요. 어셈블리어는 그거에다가 너무 사람이 못 알아보니까 1대1 매칭해서 단어를 부여시켜 놓은 거, 이건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CPU마다 이 어셈블리어는 다 달라요. 심지어 5세대, 6세대, i7, i5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능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 명령어가 조금, CPU 명령어가 좀 다른 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를 1대1로 영어 단어에 매핑시켜 놓은 거다. 그리고 고급 언어는 C, C++, 자바, 포트란, 파스칼 등등등의 언어를 고급 언어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언어는 C 언어예요. C 언어는 데니스 리치 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50년 정도 됐어요. B 언어에서 C 언어가 나왔다고 하고 그 뒤에 나온 D라는 언어도 있긴 있습니다만 B와 D는 그다지 유명해지지 않았고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 C 언어도 같이 현재의 인기에 이르렀죠.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그랬죠. 데니스 리치. 이 리치라는 사람이랑 이 커니건이라는 사람이랑 둘이서 책을 씁니다. 커니건 앤 리치. 그래서 커니건 앤 리치 C라고 해서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한글판도 생긴 건 거의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데니스 리치하고 커니건하고 만든 책인데 78년에 나온 책이래요. 뭐 저는 90년대에 C 언어를 배웠는데 이때 이거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표준화된 약간 이때는 비공식적인 명세서였다면 그 다음에 안시C라고 해서 좀 더 표준화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안시C라고 부르는 버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ISO 국제 표준 만드는 데죠. ISO에서 C99라고 하는 99년도에 표준을 제정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90년대에 C 언어를 배웠다고 했는데 당시에 나왔던 많은 컴파일러들이 C 언어도 컴파일하고 C++도 컴파일하고 그랬어요. C하고 C++은 그러니까 C++이 C 언어에서 나온 언어인데 문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C++에서 뭔가 편리한 게 막 있다 보니까 C 언어 컴파일러에서 이건 C 언어에서도 적용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컴파일러들이 제멋대로 그런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괜찮은 것 같다. C 언어의 표준으로 채택해도 좋겠다 라고 해서 C99라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차 많은 컴파일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현재의 거의 표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표준입니다. 99년이니까 무지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C11이라고 하는 표준이 나와서 또 2011년에 발표된 표준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업은 C99를 기준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왜 C11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C99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과제도 이제 나갈 겁니다. C99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언어는 C 언어인데 그 C 언어의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99년에 제정된 표준 C99를 표준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언어를 설명하는 책을 봐도 그 언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다 좋대. 이 언어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간결하다. 뭐 간결한 편이긴 해요. 효율적이다. 퍼포먼스를 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짜는 데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수준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식성이 뛰어나다.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한 거는 그 이전에 C 언어 이전에 어셈블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뛰어나죠. 하지만 지금도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배우기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C 언어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언어로 C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아해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도 그러면 앞으로도 C 언어가 쓸 거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C 언어는 계속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언어고 C 언어보다 좋은 언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컴파일러가 갖춰지지 않거나 아니면 CPU가 좀 성능이 낮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베디드라는 것은 특수 목적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MP3 플레이어든지 요즘 핸드폰은 인베디드라고 안 부르죠. 뭐 저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언어들은 다른 고급 언어를 쓰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C 언어밖에 쓸 수 없는 환경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C 언어는 계속 사용될 거고 이 수업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게임 만드는데 취직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솥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밥솥에도 CPU가 있을 거고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아마도 C 언어로 만들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그 목적으로 하려고 자바라는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긴 해요. 자바는 나온 지 한 20년 남짓 됐거든요. 25년 정도. 자바도 이런 인베드 시스템을 좀 평정하고자 나왔는데 사실 뭐 평정은 못했죠.